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모아가 전하는 AI 주말 매거진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보당 중랑구의원회가 지난달 당연 퇴직한 신혜진 전 중랑구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주소지 이전 문제를 2년 넘게 숨겨왔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혜진 전 중랑구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진보당 중랑구위원회는 신혜진 전 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2년 반 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했다며 공무원 사칭 등 사기죄에 대한 경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당선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당연 퇴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내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 의원이 이미 2년 전 피선거권 상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실제로 중랑구의 홈페이지에는 신 의원의 거주지에 대한 문의글이 2022년 9월 30일자로 게시돼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짜 구의원이 구의원직 행세하면서 주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받고 있는 그 세비 1억 2천이 넘는 돈을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동안 신혜진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 반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했던 2022년 8월부터 구의원 신분이 상실되는 만큼 지금까지 받은 1억 2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 의원이 보궐선거 비용 5억 8천만 원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세비를 환수를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한편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면목 변동과 상봉 제2동이 포함된 다 선거구에서는 다음 달 2일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시작한 염리동 청년주택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공사 소음과 주택가에 인접한 타워크레인 위치 등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일시적인 행정처벌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좋기 30m 이상의 아찔한 높이에서 자재를 운반합니다. 머리를 울리는 듯한 망치질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염리동 청년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문제는 공사장과 주택가와의 거리가 불과 5m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 탓에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가 아픈 걸 떠나서 울린다고 하죠. 뇌가 울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 계속 있으면은 약간 좀 정신병 같은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공무원 입회하에 공식적으로 소음 측정한 것만 십수번. 그때마다 평일 낮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을 넘어섰고 최고 86데시벨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을 8회 초과가 됐고 공사 시간 준수하는 부분이 3회가 있어서 각각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며 일주일 내내 소음에 시달려야 했고 여기에 감리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도 수차례 확인됐습니다. 처벌이 약하니까 공사가 계속 변하는 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루틴에 똑같은 소음과 똑같이 주말 공사하고 일요일 공사하고 근데 이거를 관리를 못하니까 얘네들은 계속 또 반복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당시 이제 감리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부터 5일간 정도 저희가 공사 중지를. 다세대 주택 바로 앞에 위치한 타워 크레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붐대가 흔들려 주택 옥상을 가로지르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것. 관련법에는 타워 크레인이 공사장 외부로 선회하지 않아야 하고 보행자와 인근 지역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쪽으로 타워 크레인이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을 할 때 주의를 기하도록 저희가 시공사 측에.
한때 해당 공사 현장은 폐수 방류로 인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방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수역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습니다. 어떤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부분을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어떤 유법사항이 아닌 걸로.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이거를 명확히 답을 못 내는 거죠. 우리가 그 동영상을 갖고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했더니만 이거는 불법이다.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치 초과와 공사 시간 미준수, 감리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 등으로 몇 차례 행정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모든 과정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년주택 준공까지 남은 기간은 1년 5개월. 주민들은 남은 기간이라도 피해를 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염리동 청년주택 499세대 중 70여 세대는 서울시 청년주택으로 사용되고 마포구는 2개층의 일부를 기부 체납받아 염리동 주민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금천구가 공군부대 전체를 이전하는 대신 도심형 부대로 전환해 잔존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금천구는 이런 방식이 괜찮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금천구가 부지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설명하고 구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들과 전문가들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국토부가 고시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으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계획입니다. 구는 올해 사업 방식을 결정해 오는 2026년 결정 고시를 하고 2031년 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공군부대 12만 제곱미터 부지의 25%는 군 시설을 압축해 배치하고 나머지 75% 부지를 개발해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함께하는 직주락 컴팩트 시티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는 거다 보니까 도시명 군부대는 현재 이제 기존 군부대 면적의 25%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통 동선의 확보를 위해서 연접한 일부 사유지를 좀 편입하는 것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속도감 있는 개발 추진과 드론 특화 도시 개발, 인구 유입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게 현재 있는 데만 해도 녹지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되고 경부선 지나면 거기도 녹지가 될 거고, 근데 우선 주거지가 확장돼가지고 주거지를 많이 활용해서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군은 공군부대 개발을 통해 고용인구 17,000명 증가와 인구 10,000명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복합 개발을 통해 공군부대로 막혀있던 길은 뚫고 군 시설은 도시명 부대로 재편해 공군부대와 상생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광진구 자양동 일대의 모타타운이 추진 중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이달 중 조합 설립을 계획 중인데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노후주택이 밀집했습니다.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공가 상태로 방치 중인 겁니다. 광진구 자양 2동 681번지 일대 풍경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이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모아타운은 다세대 주택 등 개별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주택정비 사업. 자양 2동의 경우 총 3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1구역과 3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80%를 넘어섰고 2구역도 80%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 동의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졌는데요. 지금 1구역하고 3구역은 80%, 85%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자양 2동 모아타운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민이 관리 계획을 세워 사업 속도가 빠르며 재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은
정비업체가 보완하는 시기입니다. 주민 제한은 관리 계획을 주민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업 속도는 주민 제한이 훨씬 빨라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자양 이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열고 모아타운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뉴스 박승화입니다. 지어진 지 31년 된 홍제 유원 하나 아파트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사업을 통해 탈바꿈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환경 개선 사업 중 하나인데요. 현장을 최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 오래된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실내 역시 낡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준공된 지 31년이나 된 이 아파트.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사업을 통해 이렇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사업은 오랜 시간이 지나 낙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첫 시범단지로 선정된 홍제 유원 하나 아파트는 사업 대상 중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우선 한 개동 15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물 외벽을 밝은 색으로 새롭게 도장했습니다. 출입 후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전 난간을 설치해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놀이터에는 운동시설을 추가하고 오래된 놀이기구를 교체해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낡은 창문은 단열창으로 교체하고 현관 바닥에는 대리석 등 고급 자재를 깔았습니다. 고품질 마감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저소득층, 배려계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했고 전체적으로 산뜻하고 트렌디한 색감으로 밝은 주거 환경을 연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행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혜입니다. 최근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선 교육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강동구 의원들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박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둔촌초등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올해 개교를 목표로 노후학교 개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개학하고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강동구의회에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비롯해 공사로 인한 분진, 페인트 냄새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내부의 출근 및 건설 자재 등이 뒤엉켜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분진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를 해소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덕 강일 이지구에 있는 강비디음학교의 학생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또 2027년엔 1,300가구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동구 문현섭 의원은 올해 학생 수가 100명가량 증가했는데 내년에도 100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설치 예정인 모듈러 교실을 1년 앞당겨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내년도 모듈러 학급 설치 문제를 강비초등학교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둔촌초등학교 공사는 3월 14일 이내에 모두 마무리되고 실내 공기질은 이미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풍납토성 내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기다리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길게는 20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송파구가 수년간 버려진 땅을 정원으로 조성해 주민 힐링 공간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문화재 규제 지역인 풍납동 일대입니다. 다세대 주택 사이사이로 회색빛 공터가 눈에 띕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예정된 부지입니다. 울타리가 둘러쳐져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어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터가 해마다 들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그 동네가 무슨 누가 어떤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중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남자는 괜찮지만 애들이나 부녀자들은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수십 년 넘게 방치된 공터를 송파구가 정원으로 조성합니다. 대상은 보상이 완료된 부지로 풍납토성 내 7개 권역, 면적은 총 11,000제곱미터입니다. 테마는 여건 없이 떠나는 집 앞 세계 정원입니다. 한국의 전통 정원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특유의 정원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특히 풍납동 일대가 한국 역사 문화의 보루인 만큼 주거 환경 보장과 문화 보존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의 특징을 우리 그 사업 대상지별로 특징을 살려서 조성함으로써 이제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주민들은 또 슬럼화된 또 현장이 또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됨으로 해서 예산은 국시비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완공은 올해 3곳을 시작으로 26년 2곳, 27년까지 단계별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주말 매거진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